안녕하세요. 이현정 강사입니다. 오늘은 예비고등학교 1학년 문법 특강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중등과 고등 영어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제 수업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현정 영어 강사입니다. 대치동에서 현재 13년간 아이들을 가르쳐 오고 있고요. 매년 전교 1등과 2등, 다수 1등급을 배출하고 있는 고등부 전문 강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입시 결과입니다. 2025년도도, 그다음에 2024년도도 아이들 수정시 결과 이렇게 배출해낸 강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서울대 약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식품영양학과를 보낸 강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중학교 영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중학교 영어의 A등급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최근 뉴스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2025년 5월 18일 이제 기사인데요. 학업 성취도를 보면 중학교에서 가장 A등급을 잘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A등급을 받는 과목은 바로 영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1%에서 A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영어가 항상 A등급을 받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봤을 때 이제 항상 1등급이 나왔는데 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지금 1등급이 10%로 바뀌었는데 왜 우리 아이가 2등급 내지 3등급을 받을까라고 이제 고민스러우실 텐데요. 우선은 고등학교 영어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중학교 영어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2과와 그 다음에 프린트물,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이제 외부 지문이 한두 개 들어가는데요.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이제 교과서가 2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양풀이도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아이들의 실력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제 영양풀을 내시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 지문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역시나 부교재, 모의고사가 들어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대치동 영역에서는 이제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 영어 시험 범위에 비해서 고등학교 영어 시험 범위는 약 10배 정도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10배가 많아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약 2달에서 1달 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 과연 우리가 1달 반에서 2달 동안 이 많은 범위를 커버 칠 수 있는지 그런 실력은 이 예비 고1에서 결정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고등 영어가 달라지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중학교 영어 내신에서는요, 문법 시험이 나오긴 합니다. 다만 문법 시험 같은 경우는 챕터별로 포인트가 한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 그다음에 부정사, 동명사 요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딱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근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범위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무범위 상태에서 광범위하게 이제 모든 문법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우선은 여기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제 청담고등학교 이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밑줄이 없는 상황입니다. 밑줄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운 지문이긴 하지만 배운 문장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보통은 다 이제 선생님이 변형한 상태에서 자, 다음 중에서 어법상 틀린 거 2개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고요. 이런 문제 유형은 숙명여고에서도 많이 나오고 진선여고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제 문제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이제 중대부고 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모의고사 2개 지문을 엮어서 그 다음에 밑줄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보통은 8개에서 10개 정도 밑줄이 있는 상황에서 자, 다음 중 지금 여기에 틀린 거가 있는데 그 틀린 거를 바르게 고쳐줄래? 인데요. 여기서 어려운 점은 뭐냐면 학교 선생님께서 몇 개가 틀렸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보고 몇 개가 틀렸는지까지 확인하고 문법 사항까지 잘 확인한 다음에 고쳤어야 득점을 할 수 있는 그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내신에서 2가지, 3가지 이제 문법 포인트만 공부했다면 우리는 매번 시험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렇게 광범위한 어법을 다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휘인데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내신에서 당연히 영영풀이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 영영풀이는 학교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그리고 프린트물 내에 있는 것으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출제하시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근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선생님이 영영풀이를 주기도 하지만 주지 않은 상황에서 저 다음 중 영영풀이가 쓰이지 않는 거 몇 개인지 골라볼래? 이런 것도 자주 출제한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요. 여기는 저희가 배우지 않은 영영풀이입니다. 이 모범위 안에서 이제 선생님이 요 단어를 선정한 다음에 자, 다음 단어와 영영풀이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주고 영영풀이가 맞지 않은 거 개수 구해줄래?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조금 어려운 경우는요. 여기 주어진 단어가 없는 상황에서 영영풀이만 있는 상황에서 자, 다음 본문에서 영영풀이가 쓰이지 않는 단어 몇 개야? 이런 식으로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 보기에 있는 단어 중에 딱 하나만 저희가 배웠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배웠던 단어를 가지고 선생님께서 이 이제 예문을 가져온 다음에 알맞는 단어를 넣어봐라고 이제 하는 이제 문제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배운 단어는 요거 하나 뜻인데 이 문장 안에서 이제 어떻게 잘 쓰였는지 다 배합을 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암기해서 풀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역시나 4번 문제도 우리가 배운 이제 단어가 있긴 하지만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배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꼼꼼히 영어 단어를 잘 암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 시험 기간에 외웠다라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너가 영어 어휘 실력 가지고 있어? 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작입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작이 나오는 학교도 있고 안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요즘 최근에 이제 중학교 영어에서 객관식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영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암기로 커버 칠 수 있는 영작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중학교 때는요. 암기만 하고 이제 뒷다리 많이 이제 문제 많이 풀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지만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많이 문제를 푼다고 해서 이제 풀 수 있는 양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알고 계셔요. 얘네들이 다 암기를 해올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지금 여기 한국말을 주고 조금씩 변형해서 선생님이 배열 영작하라고 합니다. 물론 변형해서 영작하라는 경우, 변형 없이 온전하게 배열 영작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까 이제 문법과 비슷한 건데요. 객관식 말고 이렇게 서술형으로도 긴 밑줄 안에서 문법이 2개 틀렸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선생님이 문장을 변형시킨 가운데 틀린 어법을 바르게 찾아서 고쳐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한국말이 없습니다. 한국말이 없는 상태에서 주어진 보기를 가지고 7단어, 8단어 딱 주어진 이제 단어 안에서 영작을 얼만큼 잘할 수 있는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약하는 문제입니다. 한국말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 있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영작하는 것 그 다음에 본문을 찾아서서 변형해서 쓰는 것들 등등등 굉장히 우리가 배우지 않고 그 다음에 응용해서 써야 되는 문제들이 많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배웠지만 배우지 않은 부분으로 이제 선생님이 물어보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입니다. 그러면 독해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좀 잘 하니까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문제를 내는 학교도 있습니다. 뭐 중대부고나 단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관식이 거의 수능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만 잘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지만 이제 그 외의 학교에서는 이제 AI의 발달로 인해서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 선지를 굉장히 길게 내시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5개 선지를 다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한 선지가 거의 지문처럼 이어져 있고 있는 이제 상황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이제 본문이 변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지가 많은 가운데 자, 다음 본문과 내용상 이제 옳은 것을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라고 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정말 짧은 문단들로만 봐왔던 그런 이제 그 지문을 벗어나서 굉장히 우리가 배웠던 것 외에도 긴 선지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길게 선생님이 이제 본문을 변형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이제 놓고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중학교 때 A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잘한다라고 속단하기에는 조금 힘들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영어 공부를 이제 제대로 해놓고 가지 않으면 과연 이제 고등학교 입학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제가 잠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아마 1, 2월 달 동안 이제 고등부 이제 준비를 하겠죠. 근데 아마 영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밀어놓고 우리 아이들의 어떤 포커스는 수학과 혹은 국어, 과탐에 놓여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어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잃지 않는 정도 수준으로 이제 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올라가면 이제 막 적응할 기간을 이제 거칠 겁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저희가 이제 내신 기간이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은 아직까지 중학교 공부 습관에 이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한 1, 2주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다가 아차 싶어서 이제 중간고사를 좀 이제 약간은 망치고 그다음에 5월 달에 들어서 자, 기말고사 때 만회해봐야지 했는데 5월 달 되면 엄청나게 많은 수행이 쏟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바로 기말고사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때 좀 준비해봐야지 했는데 영어보다는 이제 발목을 잡는 국어나 아니면 수학에 좀 더 시간을 기울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아마 1년 내내 지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들이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타이틀을 붙였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영어를 특히 문법을 한 번만 다 잘 잡고 올라가면 이때 내내 영어 공부를 잘 하지 않고 수학에 이제 몰두를 해도 저희가 이제 조금 버틸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초격차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아이들이 일단 첫 번째 순으로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일단 어휘입니다. 어휘를 정말 많이 알고 가야 돼요. 저희 아이들이 아무래도 코로나 세대 이후로 좀 이제 학습량이 조금씩 줄어든 상황이 제가 이제 밑에 학년을 가르치다 보니까 좀 알게 되었는데 어휘를 정말 많이 알고 가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문법도 당연히 중요해요. 기본으로 깔고 선생님이 계속 아이들에게 선지로 그다음에 영영풀이로 아이들에게 어휘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휘를 그냥 1대1로 한국말 이제 영어 주고 한국말 외우는 게 아니라 영영풀이, 그 다음에 유반이어, 그 다음에 어원 확장으로 해서 조금 적게 외우더라도 아주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법입니다. 어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순간 개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면 이제 여름방학도 굉장히 짧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는 그 이제 시즌에는 또 이제 수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개념을 다시 한번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완성한 걸 가지고 우리가 문장 안에서 그냥 챕터별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안에서 어떻게 문법이 틀렸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독해 지문 안에서 밑줄이 짧고 길고 아니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단계별로 틀린 어법을 고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다시피 배열 영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배열 영작도 온전히 있는 상황에서 영작하는 거, 그다음에 온전히 단어가 보기가 없는 상황에서 영작하는 거 다방면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건 영작과 요약 영작, 특히 요약 영작에 조금 관심을 두셔야 되는데 요즘 트렌드가 요약하는 것이 조금 이제 선생님께서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요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께서 문장을 주고 그 문장에서 이제 빈칸을 둔 다음에 몇 개 단어를 뽑아서 배열 영작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빈칸을 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어려운 거, 우리가 지문 안에서 지문을 숙지하고 그다음에 이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 한국어 없어도 단어를 가지고 주어진 단어를 가지고로도 이제 영작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워야 합니다. 독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지금 모든 이 대치동 영역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딱 고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이 초반 수준의 모의고사 지문 수준을 내세요. 그렇게 막 어려운 지문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그 지문 안에서 얼마만큼 구문 분석을 잘 했는지, 그 다음에 지문 숙지를 해서 트루 폴스를 잘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지문을 가지고 우리가 긴 선지를 어떻게 추론해낼 수 있는지 이런 연습을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요 어휘와 어법이 정확하게 개념이 잘 잡히고 열심히 암기를 하면 요 서술형과 독해는 연습 문제풀이 할 때 쑥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념을 잘 확인하고 어휘를 확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휘가 이렇게 이제 교재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반이어가 있고 영영풀이가 있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예문이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이제 제가 암기를 시킬 거예요.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시험지를 가지고 왔는데 당연히 한국말 뜻 쓰는 거, 그 다음에 영어 쓰는 거, 그 다음에 영영풀이를 가지고 이 단어가 뭘 뜻하는지, 그 다음에 영어를 쓰는 것 등등 제가 종합적으로 어휘를 관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어휘를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의 어휘라도 정확하게 영영풀이와 유반이어, 그 다음에 예문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확인하고 가면 그것은 아이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어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야 할 아주 귀중한 시간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개념을 볼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은근슬쩍 이제 감으로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감이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지만 혹여나 그 감으로 잘못 풀었다가 이제 0.5점, 0.1점 차이로도 등급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꼼꼼하게 제가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갈 거다라고 해서 제가 개념 시험지를 한번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걸 공부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문장 안에서 여기에서 틀린 게 몇 개인지 그리고 근거까지 쓰는 연습을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독해 지문 안에서 고치는 연습도 함께 할 거다라는 점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은 배열 영작이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말을 주고 배운 어법을 가지고 그거에 해당되는 문장을 가져와서 같이 배열 영작을 하고 그 다음에 단어가 몇 개 뺀 상태에서 영작하는 연습도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 영작이나 한국어 없이 영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운 지문을 가지고 이 지문에 해당되는 주제문을 찾아 써라. 아니면 이제 주제문을 활용해서 이 단어를 활용해서 주제 문장을 써봐라. 아니면 지칭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작성해봐라 라고 해서 다방면으로 우리 아이들이 개념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독해입니다. 저희가 독해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초반 수준으로 맞춰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공부 찍기로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따로 워크북을 전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워크북 안에서는 아이들이 이 지문을 꼼꼼하게 읽었는지에 대한 true, false 문제가 한국어로도 영어로도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배열 영작도 한두 개 이제 뽑아가지고 영작시키고 가장 중요한 건 요약 빈칸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나와 있는 단어를 가지고 요약 빈칸 잘 쓸 수 있어? 또는 요약 영작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고등 영어 조기 개강 이제 수학 목표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 전까지 완벽하게 영어를 마무리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에는 매 수업 200개 암기를 할 거고요. 지금 시즌 1에서는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겁니다.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개념 암기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 연습을 할 거고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시작하나 단 워크북은 철저하게 내신을 위한 워크북을 만들어서 어법 고치기, 배열 영작, 요약 연습을 할 거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수업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숙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페를 만들어서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만들어서 그 카페에 저녁 10시까지 찍어 올리고 그 다음에 숙제 채점은 제가 학원에서 이제 채점을 다 한 다음에 피드백을 전달할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이제 문법은 모든 문제에 근거를 써야 합니다. 그냥 감으로 익히는 게 아니라 이게 왜 답인지 근거까지 쓰는 연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휘와 어법 개념 테스트 커트라인은 10%입니다. 다만 이제 재시험할 때는 새로운 시험지로 이제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당연히 이 시험지에는 영영풀이와 예문을 포함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법과 독해 커트라인은 이제 평균 미만 시 재시험을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법은 개념 위주로 공부할 거고 독해는 배운 지문을 가지고 이제 true, false 위주로 공부를 할 거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 다음에 클리닉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을 1대1 클리닉을 하는 것을 필수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이 6시부터 9시 반인데 이제 아마 10시까지 이제 수업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시 이후에는 저희가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학생들과 이제 예약 시간을 잡아서 이제 1대1로 클리닉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재시험과 숙제 미완료 클리닉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취약 영역 보완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취약 영역 보완 클리닉은 이 아이가 이제 수업에 배웠던 것을 모르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법을 어려워하는지 어휘를 어려워하는지 아니면 독해가 어려워하는지를 제가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예약 후에 취약 영역 보완 이제 클리닉지를 만들어서 전달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 내에서도 제가 개별 온라인 페이지를 전달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평일에도 제가 만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휘와 어법 독해를 확인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이것은 이제 부모님도 이제 확인 가능합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온라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부모님과 아이에게 보내면 이렇게 이제 뜰 겁니다. 그래서 매주 해야 할 온라인 테스트가 있고 이렇게 이제 독해 영역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독해를 보고 이제 이렇게 찍어서 이제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서 찍어서 이제 올리는 경우고요. 당연히 이런 부분은 해설이 다 온라인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가 매겨져서 부모님도 아이도 저도 다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해설 영역도 다 이제 나와서 아이들이 꾸준히 공부할 수 있게 제가 이제 아이들을 관리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 총괄팀과 채점 피드백팀, 교재 전문 제작팀, 클리닉 전문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이제 잘 봐주셔야 될 부분은 바로 채점 피드백팀입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채점을 맡기지 않아요. 제가 다 채점을 하고 그다음에 뭘 틀렸는지 확인하고 이 아이가 찍어 왔는지 아니면 대충 풀었는지 이제 채점을 하다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제 제 조교들이 다 거의 다 제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의대 및 스카이 출신 조교들로 이제 구성을 해서 1:1 맞춤형 이제 클리닉이 진행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 후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꼼꼼하게 잘 알려준다. 이제 지금 보시면 다른 영어 학원과 달리 매주 시험을 쳐서 클리닉 운영해서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놓지 않게 한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제 제가 이번 학기 1.0으로 마무리했다. 그다음에 행운처럼 쌤이 주셨던 많은 응원들 마음속에서 이제 동기가 돼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다라고 이런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제 수업은 11월 19일 수요일 날 진행이 되고요. 한 번 맡으면 정말 열심히 잘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영어를 제가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정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